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화장실에서 장난을 한번 당한 뒤로는 혼자 화장실을 잘 가던 아이인데 못 가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그냥 참아버리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되네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나요? 일단 결론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아이들이라는 게 어른들하고 이게 달라서 일단은 아이들 태생 자체가 워낙 유연해요. 그렇죠?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는 이미 굳어져 가지고 딱 뭐가 안 되지만 아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게 하기 때문에 많이 유연해요.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어른처럼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른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치원이면 어쨌거나 이제 만 6세 미칠 텐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음날 바로 룰루랄라 이제 렌트카 이제 몰고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1, 2주일 아무것도 못 하다가 시간이 지나야 겨우 이제 차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이후에 평생 운전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안하고 힘드니까 운전 자체. 그런데 그것은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런 사고 자체가 죽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 4세, 5세 된 아이가 교통사고를 났다. 아니면 만 3세, 4세. 우리는 한 만 3세, 4세 아이들이 많이 오긴 하네요. 사고 이후에. 그 친구들은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들이 무서운 건 뭔가 갑자기 꽝! 하고 뭔가 무서운 소리가 쾅 들렸는데 자기가 아팠어. 그런데 엄마가 깜짝 놀라. 그래서 엄마가 질겁을 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죽음하고 연관이 되면은 그 공포가 쉽게 이제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자기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아이들이 의외로 큰 이제 후유증 없이 이제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은 조금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요즘은 그런 행동은 안 돼. 그리고 나에게 약간 어떤 수치심 이러한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좀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자체가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유연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 사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트라우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일단 긍정적인 관점은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벌써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이제 돌아오려면 아이가 다시 지금은 이 경우는 명백하게 아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불안해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그 유치원의 관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통제가 되고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유치원의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케어기버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 스스로 화장실에 갔다 오기를 하기보다는 화장실을 갈 때 선생님이나 이렇게 누가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이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이 같이 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어른들은 쉽게 그 생각이 드는데 애들 쉽게 그 생각 안 들어요. 애들 안 들어요. 애들은 그냥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축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내가 안전하네
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그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요. 근데 어차피 생리작업은 보니까 애들이 계속 참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오전은 참아요. 오전은 참아요. 오전만 있다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제 요즘은 보통 유치원에 이제 3시, 4시까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종일반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하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보통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가거든요. 그때에 조금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조금 이제 아이가 그 좀 안정감 느끼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아까 다른 요소들이 컨트롤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축적이 되고 얘는 좀 나아져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 생활이 즐거워야지 돼요. 어린이집 생활이 즐겁지 않고 계속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아까 그러한 것들이 일이 벌어지면 그건 이제 직접 트라우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유치원 생활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가 원래 이제 환경 바꾸는 걸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그러한 전체적으로 그 세팅이 이렇게 아이가 불안을 해결하는데 정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유치원 옮기거나 이런 저게 대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혹시 얘기하셨던 게 센터 매니저로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모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 아이를 보고 어떻게 좀 신호를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아, 예, 그 얘기입니다. 저기 있는 거.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요것은 저희 이제 큰아이지만 그 예를 그냥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빠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학교에 꼭 가요. 갔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다 대학생들이어서 지금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작은 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이제 학교에 쭉 갔습니다. 한두 번씩 가면은 요즘은 가기에도 좋아요. 핑계도 좋아요. 중고등학교는 시험 가면 반드시 학부모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개원이의 장점입니다. 제가 갔어요. 몇 가지 하면 됩니다. 일단 피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애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모는 궁금해서 묻고 아이한테 관심이지만 그렇죠? 아이는 치주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린애나 초등학생이나 입학 전 아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똑같아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박 원장님도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애는 잔소리로 들린다고 그렇죠? 물어본 질문도 똑같아요. 엄마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만 애한테는 치조예요. 그리고 생각처럼 애들이 대답 잘 안 합니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답 잘 안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첫째, 부모님들 촉. 근데 촉은 이게 조금 기질적인 게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개발해야 돼요? 이건 조금 난처해요. 근데 최대한 본인의 촉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그럼 그래도 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관이 좋은 편은 아닌데 하니까 조금 늘어요. 그래서 촉을 키우세요. 둘째, 부모님들의 네트워크 활용하세요. 가끔 부모님들이 나는 다른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엄마들 안 만나요. 그것은 양육을 아이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양육의 중심은 아이를 생각해야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과 성취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활용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별의별 소리 다 들려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제가 아까 아들내미 예를 든 건 그거예요. 자, 주변에서 아들 칭찬이 일부 해요. 자, 학교에 갔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예, 선준이 아빠입니다. 선준이가 몇 반이세요? 자, 그 얘기는 우리의 존재감이 학교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변에서 하고 어깨 으쓱하고 힘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촉을 가지고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해서 뭔가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돼요. 둘째,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물어봐야지 돼요. 하나 안 물어보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아이예요. 아까 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균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줄타기 해야지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한테 치조는 하지 않되 부모가 꼭 개입해야 될 때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개입을 하셔야 되고요. 하고 그리고 틈틈이는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죠? 가끔씩은 여보 당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셔야지 이 여자가 나한테 조금 애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매일 물어보면 치졸하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 내내 안 물어보면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